페이지 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요. 40페이지 보면 법률행위 무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효를 보면, 무효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이요. 이 계약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법률행위요. 이 법률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요? 성립을 해야 되죠? 성립하지 않으면 이것을 뭐란다? 불성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립했으면 여기서 뭐겠냐? 효력이 있죠? 효력 요건이요. 효력 요건을 모두 다 갖추었느냐? 그러면 유효가 되고요. 갖추지 못했느냐? 그러면 뭐가 되냐? 여기 무효 아니면 뭐가 된다? 취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나 취소란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성립을 했다 이 말이죠. 성립. 그래서 거기 하신 법문 1번 보세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렇게 됐죠. 무효는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됐죠. 성립. 그 다음에 2번은요. 피성년 후견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 의사능력이 없다는 말은 술이 만취했다 이 말이잖아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피성년 후견인 즉 제한 능력자로서 말할 수 있다.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얘기해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어떤 형태는 어떤 경우는 무효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가 하더라도 줄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거기요. 이것을 우리 뭐냐면 봐봐요. 우리 여러분요. 무효는 뭐죠?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무효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것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2월 1일이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갑하고 을하고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알겠죠?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나 이런 말이 나오려면 일단 뭐가 성립했는데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4번은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 모든 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무슨 말이냐 이것을 여기까지 뭐냐면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선의의 제3자 등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107조 100조 이것을 말한다.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요. 5번은요. 법률행위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누구나.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누구나 그 다음에 줄 것이고 언제까지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무효죠.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한다면 그때요. 부당이득 반환이죠.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는 둘 다 뭐냐? 부당이득 반환을 해요. 해제를 하게 되면 뭐라죠? 원상 회복을 해요. 알겠죠? 자, 페이지가 47페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무효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는 여러분들이요.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그 토지거래 허가하고 똑같은 건데요.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것은 계약 당사자하고요. 누가 그냥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요. 뭐 특정 같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해요. 자, 첫 번째 보면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허가 구역이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생기고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기고요.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청구권이 생기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의무하고 권리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뭐냐? 계약을 체결했죠. 이것을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채권행위. 이 채권행위를 뭐라 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의무를 부담하니까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한다?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토지거래가 있을 때는 채권행위가 있고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때 문제인데, 만약에 허가가 없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죠. 근데 나중에 허가가 있죠. 허가가 나중에 나오죠. 그럼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그러면 현재는 무효이지만 나중에 허가가 있으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동적, 뭐라 한다? 무효라고 얘기해요. 유동적 무효요. 그럼 여기서 보면 계약은 2월 1일 체결했는데요. 허가는 10월 1일 날 허가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유효이다? 2월 1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소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우리가 채권행위가 만약에 허가가 없잖아요. 허가가 없으면 채권행위도 없겠죠. 그다음 뭐도 없어요? 물권행위도 없겠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이행의 문제가 없죠. 채무불이행이 없죠.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원상회복이 없고 손해배상이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뭐가 없다?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행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민법 총칙 첫 시간 할 때 배우는 거잖아요. 정기하고 승낙에서 계약을 하고 채권행위가 있고 의무로 부담하고 이행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허가가 없다. 이걸 지금 우리가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원상회복이 없다. 손해배상이 없다. 이것은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거기 보면 1번 채권적 효력이 무효라고 되어 있나요? 47페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채권적 효력이 무효를 보면 지금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계약은 줄고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무효. 알겠죠? 물권적 효력하고 채권적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바로 옆에 보면 일단 뭐를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기 유효가 되죠. 지금 현재는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죠. 그래서 맨 끝에요. 유동적 무효인 상태.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뭐냐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가를 받기 전이죠. 줄고요. 허가를 받기 전. 바로 옆에 계약 내용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줄고요.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바로 옆에 두 번째 줄이요.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이행 청구. 그래서요. 두 번째 줄 맨 끝에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맨 끝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한번 봐봐. 이게 그럼 봐봐. 이건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이 말을 가지고 어느 것이 중요한 말이고 하는 것을 알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채권행위가 무효고 물권행위 무효죠. 의무가 없고 이행의 문제가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고 해지할 수 없고 원상회복이 없고 손해배상이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의 의무가 있다 없다.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없다? 의무. 그러니까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의무가 없죠? 그래서 맨 그 다음 장 보세요.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 줄 거.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뭐가 없다?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둘이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둘이 해야 되죠. 그래서 협력을 하지 않죠? 협력을 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된다? 허가가 나오죠? 허가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갑은 여기서 뭐를 청구하죠? 대금을 청구하고요. 을은 뭐를 청구해요? 등기를 청구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대금하고 등기를 우리 이것을 주된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된 의무다 이렇게. 주된 의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협력 의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 주된 의무는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력 의무는 뭐란다? 이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해요. 부수적 의무. 우리가요, 갑하고라고 두 사람이 협력하는데 주된 것이 아니잖아요. 뭐죠? 한 사람은 대금을 받고 한 사람은 등기를 받는 게 주된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 해서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시행이 있다 없다? 동시행한 몇 건이 없다.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야, 빨리 허가를 받으려면 협력을 해야 되니까 빨리 협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을한테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 한다? 을이 여기서 먼저 등기해주면 협조해줄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먼저 뭐라고? 협조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등기를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등기해주면 협조해줄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것하고 등기하는 것이 동시행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먼저 뭐라 해야 돼? 먼저 협력을 하고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청구해요. 이것을 우리 말한다 소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소송을 청구할 때는 그냥 청구하지 않죠. 만약에 을이 갑한테 협조해달라고 했더니 갑이 뭐라 하냐? 협조를 안 해줘. 협조를 안 해주면 이 사람은요, 뭐래요? 이 땅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그걸 처분하지 못하게끔 가처분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때요? 만약에 갑이나 을이나 둘이 계약을 했는데 일방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잖아요. 철회를 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협력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허가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등기를 청구 못하고 대금을 청구 못하고 을은 등기를 청구 못하잖아요. 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죠. 일방의 철회로 인해서.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미리 뭐 할 수 있다? 미리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예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해지할 수 없다. 동시행관계 있지 않다.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처분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을 미리서 뭐 할 수 있다? 예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해지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가끔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게 동시행이죠. 동시행은 뭐냐? 협력할 것을 청구했는데 잔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협력한다.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명한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이 48번이요. 협력 의무를 한번 보셔요. 1번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서 상대방은 협력 의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끝에 줄고요. 협력 의무의 이행을 청구. 2번은요.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줄고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는 안 돼요. 알겠죠? 해제는 뭐가 해제된다? 주된 의무가 해제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당사자 일방이 협력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협력 의무의 이행을 줄고요.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다. 소송으로서 구한다. 소자 동그라미하고 구자 동그라미하고 이것을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소구. 그 다음에 4번은요. 매수인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맨 끝에 손해배상. 맨 끝에 손해배상이요. 그래서 협력을 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6번부터 먼저 봐. 6번. 6번을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그런데 매수인이요. 매매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거나 매도인이 대금 지급 의무의 변제 시까지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옆줄 긋고 동시 이행 관계 X. 그러니까 협력 의무하고 대금의 지급, 협력 의무하고 등기의 이행. 이것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협력 의무와 대금의 지급이나 협력 의무와 등기의 이행은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먼저 뭐를 해야 돼? 협력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5번 한번 보시면 여러분 5번은 뭐예요? 이것 좀 봐봐. 우리가 이제 효력요건이죠. 효력요건 이것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딱 보면 되는 거죠. 일반적 효력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요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반 효력요건에서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은 뭐가 되고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뭐가 있을 것? 타당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이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여기 특별한 게 뭐겠죠? 특별한 게 먼저 대리권이 있을 것,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조건하고 기한이 도래할 것 이거잖아요. 이 모든 효력 요건을 다 갖추면 우리는 뭐라 한다? 유효라고 얘기하고 하나라도 아웃이면 뭐가 된다? 무효 아니면 뭐가 돼?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무혐의 취소. 그럼 여기서 먼저 보면 여기가 통정의 표시죠.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통정의 표시를 계약을 했어. 그럼 통정의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 통정의 표시는 무효잖아요. 무효죠? 그럼 어떻게 한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그 자체가 무효니까 무효가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 착오나 사기 강박? 그러면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해서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대리권이죠. 우리가 대리권 한번 봤었죠? 그럼 대리권의 경우는 어때요? 대리권의 경우는요. 우리가 적법성이죠. 이 적법성 보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안 되죠. 여기에서 뭐가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우리 뭐가 나오죠? 우리가 공동소유에 보면 총료가 있죠. 총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총료. 그것은 사원총회 결의로 교회라든가 종중재산을 처분해야죠. 그런데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처분하죠. 그럼 그것은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니까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요. 타당성이라고 있죠. 타당성이요. 타당성은 103조에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러면 여기 조건이죠. 조건이 103조에 위반된다. 103조 위반되는 것은 뭐라 한다? 불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돼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효력 요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력 요건에서 보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붙인 경우 불법 조건으로서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있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 그것은 통정의 표시는 무효죠? 그러니까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계약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하니까요. 자, 5번을 보면 토지거래가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거래 허가를 신청한 전당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 줄고 이러한 사유를 주장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무효 또는 취소권 행사죠. 무효 또는 취소권 행사. 그러면 취소권 행사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똑같은 말이죠.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 허가 절차 줄고 협력 의무를 면하고 발효표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알겠죠?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이죠. 그럼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계약금 계약은 일단 의리감한테 계약금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허가 전이 있죠. 허가 전이 있고 불허가 처분이 있어. 불허가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해약금은 뭐죠? 해약금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가가 있든 만든 허가가 없든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말이죠. 허가가 있고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알겠죠? 그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 없든 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언제까지요? 중도금 전까지. 알겠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 말이죠. 뭘 할 수 있다? 그것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언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허가 전이죠. 허가 전이면 봐봐.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허가 전이면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를 못해. 왜요? 왜 못해요? 이행 청구를 못하니까. 허가 전에는. 불허가 처분이죠. 불허가가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그때서야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한번 볼까요?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교반 당사자는 미허가라는 것은 아직 허가가 없죠. 맨 끝에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 미허가. 불허가 처분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를 못해. 2번은요.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 무효 줄거 봐. 그것을 써요. 거기다가 이퀄 불허가 처분이죠. 불허가 처분은 확정적 무효로 가죠. 불허가 처분이 있죠. 그러면 부당이득으로 그 다음에 줄고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요.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반환 청구 못해요.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반환 관청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줄고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옆에가 줄고 봐. 중도금 지급 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 거기까지. 그래서 아무리 허가를 받았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허가를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다른 말로 이행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확정적 유효죠.
이런 확정적 유효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확정적 유효는요,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허가를 토지거래가 경내 토지에서 계약을 했는데, 허가가 없어도 유효가 되는 경우를 얘기해. 아시겠죠? 그러면 허가가 있기 전에도 유효가 되는 거, 그걸 뭘 얘기하냐?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끝에요. 허가구역 지정해제, 딱 거기만 줄거. 허가구역 지정해제를 해.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허가하거나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딱 거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확정적 유효는 딱 두 가지야. 뭐하고?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경우.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봐봐. 토지거래가구역 지정의 해제로 인해서 토지거래 계약이 일단 유효로 된 이상. 바로 밑에. 다시요. 그 후에 다시 재지정됐다가요. 재지정. 두 번째 줄 가운데 재지정됐다 해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또 옆에 주고 써. 다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 X. 다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고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 왜? 한번 확정적으로 뭐가 됐으니까? 유효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확정적 무효죠. 이 확정적 무효에는 뭐냐면 1번 보면 뭐라 나왔죠? 첫 번째 줄 가운데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은 관할을 관청한 줄거 불허가 처분. 당할 필요 없어. 불허가 처분. 그 다음에 당사학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쌍방 줄 것이고 협력 의무, 허가 신청 거기 그 옆에 보면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 거기까지. 그러니까 쌍방이 협력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시. 그러면 우리가 봐봐. 우리가 뭐라 했냐? 협력을 해야 허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력을 두 사람이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허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2번. 처음부터 토지거래가를 줄고 배제, 그 다음에 잠탈, 배제, 잠탈. 그래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암기해야 돼. 불허가 처분, 쌍방이 협력 거절 의사 표시를 표시한 경우, 그 다음에 배제나 잠탈 이렇게. 알겠죠? 이 두 가지고요. 3번을 봐봐. 3번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의해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이 매매 당사자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죠? 그럼 뭐가 된다? 무효다. 그럼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 없이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 없으면 이것은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효력 규정은 무효.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 줄거 봐.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뭐다?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서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것은 3번은 토지거래 허가에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디서 나온다? 중간생략 등기에서 시험에 나와.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유동적 무효 상태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줄고 무효가 되는데 귀책 사유 있는 자 맨 끝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맨 끝에.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서 무효 동그라미하고 누구든지 주장해요. 누구든지. 그게 무슨 말이냐? 갑의 잘못으로 허가가 안 나왔어. 갑이 잘못해서 허가가 안 나왔단 말이지. 근데 갑이 그러면 자기의 잘못으로 허가가 안 나와서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무효가 됐잖아요. 그러면 갑이 스스로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왜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5번 정지조건부 계약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정지조건 플러스요. 정지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치로 확정, 이미 불성치. 그럼 뭐죠? 그건 불성치는 불능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우리 뭐란다? 토지거래 허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